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투자 은행사이자 탑5 안에 드는 이 SC, 바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최근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둘 중에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냐에 따라서 코인의 주 전망이 조금 양갈래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더딘 물가 그리고 상승률 둔화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하회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결국엔 지금 다시 이마롤로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하락시킬 때는 경제 지표들이나 혹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CPI나 PPI를 동반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곤 합니다. 명분이 약간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분 악재를 퍼뜨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 물가상승 둔화세에 지금 6만 달러로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라고 하는데, 전환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같이 덩달아서 패닉셀로 인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 날이에요. 이 지금 음봉 캔들, 도지 음봉 캔들 요 밑꼬리에서 대량의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말아 올리는 상승폭이 나왔고, 그 상태에서 오늘 도지 캔들로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8,220만원대, 즉 전저점을 다시 계속 높이면서 유지하는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여기 밑꼬리에서 손절을 했거나 혹은 매도를 한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비트코인은 경제 위기의 구세주 마이클 셀러가 하락장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가담을 했는데요. 바로 또한 이렇게 밑으로 나가서 보시면은 이 마이클 셀러가 소방관 복장을 하고 비트코인 로고에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 장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마이클 셀러 트위터에 자기가 공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240억 달러를 잃으면서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을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홍보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즉 BTC가 경제 위기에서도 가치 저장 수단, 이것은 좀 고급진 용어로 표현한 건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해칭입니다. 해칭 수단으로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신고가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S&P 500이라든가 다우는 신고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과 또 하나 뭐 있어요? 엔비디아 또한 지금 상승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BTC는 분명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 정책 공약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보다도 더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셀러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했을 때 자기도 같이 또 매수세로 가담을 하겠다라는, 나한테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나는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비트코인이 바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가 재선 시에 솔라나가 400% 급등한다, 이 말이 뭐냐? 이더리움이랑 차세대 반전이 될 수 있는 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재선에 성공할 경우는 암호화폐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크게 앞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으로 하나가 솔라나였죠. 솔라나를 직접 거래를 한 적도 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최근 이 미국의 투자 은행사인 스탠다드 차터드 SC 은행에서 최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지금 현 미국의 부통령 중에서 누가 대선에 승리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암호화폐 전망이 다르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암호화폐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SC 스탠다드 차터드의 디지털 자산 부분장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성향으로 여겨지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내년에 솔라나가 400% 정도, 이더리움이 300%, 비트코인 또한 2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해리스 행정부보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그리고 이더리움이 솔라나를 각각 앞설 것으로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배죠.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장주 비트코인의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솔라나 이런 식으로 상승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표심을 트럼프가 앞서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면은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솔라나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솔라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고평가 상태라고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해서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고평가의 암호화폐 코인들을 조금 정당화하려면은 향후 수년간 솔라나의 이 처리량, 즉 100배에서 400배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즉,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은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소각 정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이 소각을 해야 되는 정책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않는다면은 거래소에서 퇴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1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억 3천에서 1억 4천까지는 원웨이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밑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어차피 곧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비트코인의 상승장과 맞물려서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2차 상승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3파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3파동이 나올 때는 여기 1, 2파동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점은 뭐예요? 만약에 여기 밑꼬리가 꼬리가 아니라 음봉 캔들이었으면은 이거는 추세를 이탈하는, 여러분들 차트 기술적 분석 좋아하죠? 이 추세 이탈 누구나 다 아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때 그 날짜로 봤을 때 이미 추세를 이탈해서 꽉 찬 음봉이 껴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엔 장 마감을 하고 보니까 밑꼬리를 시원하게 달면서 도지 캔들, 즉 도지 캔들은 뭐예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캔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물량의 매수세가 동반됐고, 심지어 미국 정부 또한 매수를 했어요. 참 이 미국 정부가 악재를 퍼뜨리면서 악재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패닉셀 나오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매수로 비트코인을 오히려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파동을 견디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11월 대선 누가 되던 간에 결국에는 얘네가 사인해놓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이 있죠. 이미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 7월 달에 암호화폐 정책을 제1호로 실행하겠다라고 공약을 펼쳐놓은 게 있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무조건 이 1호 공약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순간이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을 또 한번 털어내는 의도적인 매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산다? 그 뒤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경제 위기를 구해줄 우리 구세주죠, 마이클 셀러가 뒤에서 든든하게 비트코인 마크를 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내가 사줄게. 지금 마이클 셀러는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미국 정부보다 많은데, 미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클 셀러보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재를 퍼뜨리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을 전부 다 매수하고 있죠. 자, 이것을 왜 매수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달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혹시라도 달러를 대신해서 기축통화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치를 그리고 미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뭐예요? 인공지능 AI와 미래 산업인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은행사에서들 마저들도 계속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투자 은행사에서도 카멀라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왜 비트코인이 200% 오르고 이더리움 300%, 솔라나가 400% 이상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1호 공약이 암호화폐였기 때문이고 그 암호화폐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표심이 이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월 말일날 마지막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 암호화폐 정책의 공약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 공약 발표에도 아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또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적으로 봤을 때 장기 추세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밑꼬리 같은 겁을 주는 공포의 하락 패닉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패닉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요때 팔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주가가 다시 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시킨다면은 여기에선 안 사다가 여기 전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뛰어넘는 요 자리에서 다시 뇌동매매로 괜히 팔았다 이러면서 시장가 매수로 다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뭐예요? 1파 2파 이후의 눌림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여기에서 팔았던 매도한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뭐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 위에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리고 그 전에 역사상 사상 최고가였던 1억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혹은 여기서 개인들이 아직 많이 안 털렸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매집 물량을 조금 더 채워야겠다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뺄 수도 있어요. 빼는 거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PPI로 많이 지수도 내리고 비트코인도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CPI나 PPI 절대 영향 안 받습니다. 코인 시장만 받는 건데 자 왜 그러냐? 물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또한 CPI와 PPI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뭐에 받냐? 고용에 많이 받을 겁니다. 고용지표에. 그리고 특히나 실업률에 많이 비중을 둘 거예요. 그 이유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에 영향을 받을 때는 언제였어요? 시장이 좋지 못했고 코로나라든가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 위기였고 무너지는 시장이었었죠. 그리고 그때는 한창 금리 인상까지 계속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CPI와 PPI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CPI와 PPI보다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에 반응하기보다는 고용이나 실업률 이러한 다양한 지표에 오히려 더 나스닥이라든가 혹은 비트코인이라든가 과격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 청구, 고용 지표 그리고 다양한 많은 지표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 인하 스탠스의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차후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요때 매도 안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는 정말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누가 됐건 간에 그 당선된 사람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